(10년) 전 얼굴로 되돌아가는 자가지방이식, 탄력적인 동안 라인의 비밀을 미즈닥터에서 공개합니다. 철원이의 스타일 대결, 여성 보더들의 마음을 훔친 2010 보드 스타일링의 모든 것, 여백숲에서 만나보시죠. 장강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위한 본격 메디컬 뷰티 가이드, 내 몸의 변화, 체인지. 안녕하세요. 상큼한 체인지 이재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섹시한 체인지 윤예언입니다. 네, 예원 씨. 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이 여배우들의 볼이 살짝 이렇게 통통하게 올라온 걸 볼 수 있는데 거짓말 조금 못해서 데뷔 초보다 더 어려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정말 얼굴에 살만 찐 걸까요? 에이, 요즘 시청자분들의 그 안목이 얼마나 높아졌는데요.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니, 몸은 갸냘펴졌는데 네. 뭐 살이 얼굴에만 찌나? 말도 안 되지. 그럼 그녀들의 동안 비결 대체 어떻게 한 걸까요? 제인 씨 날 뭘로 보는 거예요? 문제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요즘 이거 모르면 간첩이죠? 보톡스.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거다. 필러. 땡! 뭐야? 물론 보톡스와 필러도 이 미간이나 팔자주름 제거와 같이 국소 부위를 시술하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 네. 볼빵빵이 눈에 확 띄는 동안 시술은 바로 따로 있습니다. 뭐예요? 뭔지 궁금하죠? 땡. 네. 오늘 미즈닥터 10년 전 얼굴로의 컴백 자가지방이식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여성이라면 누구나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이미지로 변신하는 것을 꿈꿉니다. 주름 관리와 피부 관리를 받는 것도 다 이 같은 이유에서일 텐데요. 최근에는 보톡스나 필러 같이 인공화합물을 주사하지 않고 자신의 엉덩이나 허벅지 등 지방이 많은 부위에서 지방을 빼내 정제한 뒤 필요한 부분에 채워 넣는 자가지방 이식술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가지방 이식술은 비만인 여성이라면 체형 보정뿐 아니라 자신의 지방을 통해 꺼진 부위도 채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누릴 수 있는데요. 본인의 지방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물감이나 부작용이 적고 이마, 입술, 턱뿐 아니라 가슴에도 주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 없는 지방으로 꺼진 부위를 살리는 자가지방 이식. 오늘 미즈닥터에서는 꺼진 부위 다시 보는 자가지방 이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가지방 이식, 연예인들의 얼굴이 갑자기 빵빵해진 이유, 네. 바로 얼굴에 지방을 이식한 거구나. 맞습니다.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기 마련인데 특히 이마, 눈가, 입가가 움푹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어둡고 힘없는 인상으로 변하거든요. 네. 그런데 바로 이 자가지방 이식이 노화가 시작된 얼굴에 입체감도 주고 탄력도 주면서 동안을 되돌려주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아주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자가지방 이식. 네. 이 말 그대로요. 자기의 지방을 이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형수술이라든지 다른 시술에 비해서 좀 더 안전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 채취한 그 지방을 이용해서 다음 재차 이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고 아주 간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과연 자가지방 이식, 과연 그 원리와 효과는 무엇인지 미즈닥터 자가지방 이식 처방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자가지방은 이제 예를 들면 허벅지랑 배 같은 데 있는 지방을 활용해서 이제 얼굴 같은 데 옮겨주는 건데, 이제 이식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옮겨서 얘들이 자기 지방 올려진 얼굴에 있는 지방처럼 살게 해주는 거죠. 네. 이제 그게 크게 나눠서 이제 예를 들면 젊은 층이랑 나이 드신 분이랑 좀 다를 텐데,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얼굴 윤곽을 조금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얼굴이 나는 좀 작아 보이고 싶은데 광대 수술을 하거나 뼈 수술을 뭐 이렇게 크게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뭐 좀 살을 좀 변화시켜서 얼굴이 좀 갸름하게 보이고 작아 보이게 하고 뭐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얼굴살이 좀 빠지고 주름이 지니까 거기를 좀 채워서 지방 이식을 해서 좀 젊어 보이게 만드는 거죠. 동안을 만드는 그런 효과들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얼굴이 조금 평면적인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앞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코 옆에 아니면 틈을 좀 이렇게 갸름하게 만들면 얼굴이 조금 갸름하게 보이고 조금 입체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 폭은 전혀 변화가 없으면서 이렇게 느낌상 좀 작아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보톡스 같은 경우는 뭐 근육에 보통 작용을 많이 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필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똑같이 자가지방 이식처럼 뭔가 볼륨을 채워줄 수 있는 건 그 같은 원리인데, 예를 들면 필러는 1년이면 1년, 아니면 뭐 6개월이면 6개월, 근데 그 한계가 있는 건데, 자가지방 이식은 한 번 이식해서 예를 들면 뭐 한 달, 두 달 지나서 얘들이 세포들이 살게 되면 조금 이제 오래 갈 수 있고 또 영구적으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자가지방 하시는 거는 뭐 1차도 하시고 2차도 하시고 뭐 좀 필요에 따라서는 3차도 하시는데, 그 간격이 뭐 처음 1차 하시고 나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또 2차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지방이 예를 들면 뭐 한 100개 정도를 지방세포를 넣어놓으면 얘들이 다 사는 게 아니라 한 뭐 10%, 20% 살아남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다 또 추가적으로 또 2차를 하고 3차를 하면 그게 좀 볼륨이 좀 더 증가되는 거고, 그 살아남는 지방세포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경우가 되고요. 근데 그렇게 애들이 이제 제대로 몇 달 동안 살아남게 되면 애들은 좀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 있는 얼굴에 있는 지방세포와 똑같이 생존을 한다는 거죠. 네.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한 2번 정도 하시고요. 또 필요에 따라 만약에 조금 더 생착이 좀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1, 2회 정도 더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한 2번 정도 저희는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근데 필러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필러는 그렇게 많이 붓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팔자를 만든다 그러면 팔자가 뭐 한 하루 정도 붓는데, 지방이식은 필러랑 좀 다르게 좀 붓는 게 한 뭐 3, 4일 정도는 좀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제 자리가 잡게 되면 뭐 큰 문제 없이 뭐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제대로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있겠구나 확인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그 얼굴 전체를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굴 전체를 좀 바꾸고 싶을 때, 예를 들면 뭐 이마를 좀 도톰하게 하고 앞볼을 좀 나오게 하고 또 턱을 또 갸름하게 만들죠. 그럼 굉장히 많은 양의 지방이 들어가야, 아니면 필러로 한다면 굉장히 많은 양의 필러가 들어가게 되는데, 뭐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지방 이식을 하시면 더 효과적이고 또 비용도 이렇게 적게 들 수 있고 장점이 더 많겠죠. 네, 넓은 부위에 넣게 되면요. 네. 근데 이제 지방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많이 살아남는 건 아니고 적당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예를 들면 얼굴 전체를 하는데 한 뭐 20cc, 30cc 정도가 필요한데, 너무 한쪽에다가 또 몰아서 이렇게 볼륨을 주게 되면 지방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서 좀 잘 분포되게 지방을 넣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뭐 불가능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너무 말라서 지방을 뺄 수가 없는 경우에 조금 이제 많은 양을 넣을 수는 없겠죠. 예를 들면 필요한 게 얼굴 전체를 넣어야 되는데 뭐 30cc를 채취를 할 수 없을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조금 불가능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리 말라도 지방은 조금씩은 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네. 뭐 예를 들면 당뇨가 있으신 환자분은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지방이식 못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잘 혈당 조절되고 고혈압약을 잘 드시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네네. 근데 예를 들면 지혈제를 드시게 되면, 예를 들면 뭐 고혈압 환자들이 또 장기적으로 지혈을 하셔야 될 때, 아니, 지혈제를 드실 때는 원래면 조금 한 2주 정도를 끊고 하시는 게 좋으신데, 근데 지방이식 자체가 그렇게 피가 많이 나는 시술은 아니세요.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여자들이 제일 원하는 게 가슴을 어떻게 자가지방으로 하면 안 되겠냐,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그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근데 하면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지방이 들어가서 애들이 많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관건이 사람마다 조금 더 다르고요. 예를 들어 힙 같은 경우도 지방이식 할 수 있는데, 힙은 또 항상 이게 앉는 부위라서 지방이 들어가서 눌리는 부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방세포가 제대로 안 살 수 있으니까 지방이식을 하고 나서 관리가 굉장히 또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여자들이 보통 원하는 건 가슴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200cc 이상은 이게 한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200cc를 뽑으려면 굉장히 많은 양의 지방을 뽑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원래 지방세포만 나오는 애를 뽑게 되면 지방세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다른 피도 섞여 있고 다른 뭐 용액도 섞여 있기 때문에 지방만 추출해서 200cc를 만들기는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래서 허벅지랑 뭐 복부랑 많이 뽑아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어떤 정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200cc나 30cc를 뽑더라도 그 이상의 복을 뽑아서 그렇죠. 준비한다는 배 정도는 아마 뽑아야지만 그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지방을 많이 채취하는 부위는 허벅지랑 엉덩이 만나는 그 부위. 여자들이 또 원하는 부위는 또 약간 뭐 청바지를 입었을 때 튀어나오는 부위,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위에서 보통 많이 뽑고요. 아니면 복부 아랫부분, 그 배꼽 아랫부분이 또 많이들 나오니까 그런 부위에서 지방을 뽑게 되고, 지방을 뽑아서 이제 원심 분리기 같은 데다가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방 세포만 분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주사기에 넣어서 이제 얼굴에다가 이렇게 지방 이식을 하게 됩니다. 뭐, 전에는 특별하게 수술 전에는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는 것 같고요. 시술을 받고 난 이후에는 지방 세포가 제대로 잘 살려면은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 관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 술, 담배를 안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누르지 않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 지방 세포들이 제대로 못 살게 되고요. 그런 관리들이 좀 많이 요구되고, 원래는 지방이 들어가면 과도하게 또 근육을 많이 움직이는 것도 지방이 좀 잘 못 살게 만드는 거니까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원하는 부위가 있으시면 그 부위에서 좀 뽑으면 그 부위도 볼륨이 줄게 되니까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통증은 그렇게 호소를 많이 안 하시고요. 얼굴이 단지 좀 부어 있고, 좀 부분적으로 멍이 약간 들 수 있는 그 정도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남들한테 좀 보여지는 게 좀 부어 있으니까 그런 게 불편하겠죠. 이제 예를 들면 허벅지에서 지방을 빼야 될 때 물론 이제 긴 관이 들어가고 그러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위에다 미리 이제 그 부분 마취를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또 불편한 경우는 뭐 또 이렇게 약간 재워드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크게 많이 불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하고 나서도 예를 들면 허벅지에서 지방을 뽑았다고 해서 그 부위가 많이 아픈 건 아니고요. 뭐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앉을 때, 허벅지 같은 경우 앉을 때 조금 불편하다. 그 정도지 뭐 통증이 심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가지방 이식은 굉장히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시술이고, 또 효과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시술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얼굴을 큰 시술 없이, 어느 수술 없이 얼굴 모양을 좀 바꿀 수 있고, 예를 들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뭐 좀 젊어 보이게 동안으로 만들 수 있는 시술입니다. 근데 이제 자가지방 이식도 굉장히 좀 시술을 잘못 받게 되면 또 굉장히 또 고통을 많이 받는, 그래서 모양을 자기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뭐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자가지방 이식을 많이 하는 병원에서 상담을 충분하게 받고 그 향후에 어떻게 내 모양이 변할지, 어떻게 또 개선이 될지를 충분히 상담받고 시술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인 씨, 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네. 왜 복부나 허벅지에서 지방을 추출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살도 같이 빠지는 건가? 왜 그 동안도 만들고 살도 빼고 일석이조? 글쎄,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살이 빠졌다라고 느낄 만큼의 양은 아니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는 좀 무리일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좀 아쉽네요. 네. 많이 빼면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네. 많이 빼야 네. 됩니다. 네. 저 뭐 그냥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네. 자, 이분은요, 절대 자가지방 이식 같은 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볼이 그냥 빵빵하거든요. 아니, 이분 나이가 얼마나 됐다고요? 이제 갓 20살 지나지 않았나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제인 씨. 이분 대학 졸업반입니다. 24살. 진짜요? 어머, 저는 훨씬 더 어리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동안이시다. 그러니까요. 예원 씨, 한번 모셔보자. 네, 여우들만 알고 있는 101가지 좋은 습관 2010 미스코리아 하현정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현정입니다. 현정 씨, 24살 맞죠? 네. 그럼 2달만 있으면 네. 20대 중반? 네, 저도 20대 중반을 앞두고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뭐예요, 현정 씨? 나는 후반이에요, 후반. 중반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아니, 이분들이 지금 뭐 하는 시츄에이션 언니 앞에서? 아, 20대 중반 후반이 무슨 문제라고? 저는 30대입니다, 30대. 아유. 그래도 제인 씨는 제인 씨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자, 우리 이제 좀 그런 연말도 다가오는데 네. 꿀꿀한 나이 얘기는 그만하고요. 현정 씨, 오늘 네. 여백숲에서 만나볼 내용 어떤 건가요? 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즌이 왔습니다. 두 분은 혹시 겨울에 즐기는 동계 스포츠 있으세요? 글쎄요, 뭐 겨울 하면 뭐니 해도 이거 보드. 이거 네. 알겠어요? 내가 또 한보드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겨울 스포츠의 꽃 보드인데요. 오늘 여백숲에서는 보드 시즌을 맞아 올 겨울 보드 트렌드와 스타일링 비법을 준비했습니다. 안 그래도 친구들이 그 스키장 개장했다고 한번 스키 타러 가자고 하는데 세상에 이 스키복. 이 보드복 어쩔 겁니까? 그쵸. 저는 몇 년 전에 구입해서 이 패션의 이 스타일이나 색감이 좀 올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운동도 이 패션이 살아있어야지 할 맛이 나지 않나요? 그럼요. 네, 맞아요. 또 요즘에는 또 여성 보더들이 늘어나면서 스타일리시한 보드복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그 기능성만 강조한 스포츠웨어가 아니라 몸매를 드러내는 섹시한 아이템이나 또 일상복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트랜스포밍 아이템까지 기능성 플러스 활용성, 거기다 스타일까지 갖춰진 보드복들이 많은 여성분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뭐 S라인을 쫙 뽐대면서 쫙 활강하는 네. 기분, 생각만 해도 막 짜릿한데요. 안 되겠습니다. 현정 씨, 네. 이거 좀 저도 한 벌 쫙 빼야겠거든요. 네. 빨리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우들만 알고 있는 101가지 좋은 습관 2010 보드복 트렌드 제안.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겨울 스포츠의 백미 스노우보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성 보더들의 폼나는 활강, 그 눈부신 자태. 진정한 마니아는 보드웨어부터 다르다. 스타일리시한 그녀들이 선택한 2010-2011 보드웨어 트렌드. 그 핫 키워드는 방수, 보온, 통기성은 물론 한층 강화된 기능성 보드웨어부터 강렬한 컬러와 패턴, 거기에 실용성까지 겸비한 더욱 화려해진 디자인까지. 올겨울 여성들의 마음을 훔친 보드복 완전 정복. 2010-2011 보드웨어 패션 제안, 그 핫 트렌드를 지금 공개한다. 보드 마니아들의 즐거운 비명과 함께 2010년에도 어김없이 돌아온 보드 시즌. 여성 보더들의 보딩을 더욱 빛나게 하는 비밀은 바로 그녀들의 스타일. 나만의 개성을 살린 스타일링으로 올겨울을 접수할 2010-2011 보드웨어 트렌드는 좀 더 뽀송뽀송하게, 좀 더 시원하게. 이번 시즌 보드웨어의 눈에 띄는 비밀은 특수 소재를 사용한 강력한 기능성. 눈의 흡수를 막고 땀의 배출을 용이하게 만든 방수 기능이 탁월한 보드웨어부터 통풍과 보온성을 강화한 웨어까지. 특수 소재를 사용하여 눈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뿐 아니라 땀의 배출을 용이하게 방수와 발수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겨드랑이, 허리 뒷부분 등 땀이 많이 나는 부분의 통풍구 처리로 바람이 잘 통하게 해서 쾌적함을 유지하도록 했고요. 상하이에 부착된 바람막이는 추운 겨울바람과 눈을 잘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등 디테일한 기능성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여성 보더들의 바디를 보호할 똑똑해진 기능성 보드웨어. 보기만 해도 무흐한데. 하지만 보드복도 패션이다. 기능성만 강조한 웨어는 그 옛날 90년대 눈바디로 백. 기능성은 기본이요, 스타일은 옵션으로 겸비한 보드웨어만이 이 시대 보드복의 진정한 본자라는 말씀. 80년대 복고풍의 영향으로 과감한 원색이나 화려한 패턴 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는 체크 무늬도 선보이고 있고 여성 보더들이 급증하면서 라인은 한결 슬림해졌고요. 평소에도 입을 수 있는 패딩 베스트나 다운 자켓을 믹스 매치할 수 있는 아이템이 선보이면서 일상복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트렌드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스타일에 목숨을 걸었다. 그녀들이 초이스한 이번 시즌 가장 스타일리시한 보드웨어 디자인은 그 이름만으로 눈에 확 띄는 컬러. 올겨울 하얀 도화지 위를 물들일 강렬한 색채. 올해에는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화이트 컬러를 기본으로 그린, 레드, 퍼플 등의 원색과 형광 파스텔 컬러 제품이 주목받고 있는데 네, 제가 입은 이 네온 컬러 너무 예쁜데요. 혹시 저에게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여전히 보드복의 경우 밝고 강한 컬러가 강세이고요. 스키장에서 라이딩을 할 때 사람들의 시선과 부러움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일석이조 효과로 사람들 시선이 몰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안전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요. 예. 또한 콘트라스트가 강한 배색 처리를 통해 독특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아이템이 핫 이슈. 네, 이 보드복 같은 경우에는요, 배색 처리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너무너무 이쁜데, 네. 이 컬러들의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일단 바지 같은 경우는요. 네. 딱 벗을 때 일단 단순한 한 컬러의 바지 같은데요. 네. 이제 주머니 안쪽이나 이런 안쪽 밑단을 보시면 네. 이제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컬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바지로 두 가지 연출이 가능한 진짜요? 바지고요. 네. 그리고 상의 같은 경우는 네. 기존에 이제 보드복에 이제 그런 프린트로 된 책도 아닌 네. 선염이 되는 선염이라는 게 이제 실이 조직마다 이제 염색이 돼가지고 짜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발색이 좋고 네. 이염이 되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여기서 잠깐! 여우 같은 보더들을 위한 똑소리 나는 보드웨어 쇼핑 팁 체크! 하나, 통풍, 보온, 방수 등 택에 적힌 기능성을 꼼꼼히 살펴라. 둘, 넘어졌을 때 눈이 옷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여주는 기능이 있는 것을 골라라. 셋, 고글은 시야 확보가 충분하고 오래 착용해도 습기가 차지 않는 제품을 골라라. 넷, 모자는 니트 소재 제품을 선택, 보온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연출하라. 한편 올겨울 여성 보더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가장 핫한 디자인 포인트는 바로 슬림핏. 자유로운 힙합 패션의 힙핏을 추구했던 트렌드는 이제 안녕. 이번 시즌 보드웨어는 날씬한 몸매를 강조한 슬림핏이 대세.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보드복이 약간 절개가 싹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좀 날씬해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 디자인은 어떤 건가요? 예. 여성 보드의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슬림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슬림해진 바지를 통해서 바지와 이제 상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에 비해서 상의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형의 단점을 보완하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좀 키가 좀 커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날씬해 보이고. 부피도 좀 준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부피감을 줄이고 이제 그렇게 가벼운 느낌으로 보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 트렌드세터들이 열광한 패션 트렌드. 그 트렌드가 보드웨어를 입었다. 이번 시즌 보드웨어 디자인 핫 포인트는 바로 트랜스포밍. 올겨울 출시된 보드웨어는 재킷과 베스트를 넘나드는 등의 활용성을 강조. 단독으로 착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평상복으로도 연출이 가능한데 패딩 베스트와 톨티를 이용한 레이어드 스타일, 그 다음에 패딩 베스트 안에 두꺼운 이너웨어를 입음으로써 스타일리시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기능성과 패션,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트렌디한 여우들. 2010-2011 스키장을 강타할 그녀들의 보드웨어 스타일링 대결. 올겨울 설원이를 수놓을 그 화려한 매치. 눈부신 대결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야, 보드복도 아주 패션입니다. 네. 뭐 그냥 일상복으로 입어도 전혀 손색이 없겠는데요? 예원 씨는 이 몸매가 되니까 핏이 강조되는 보드복이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아, 정말? 저는 MP3나 지갑 등을 휴대할 수 있는 이 실용적인 보드복이 정말 탐나요. 네. 현정 씨는 어떤 보드복이 탐나세요? 저는 평소에 편하게 입는 스타일을 좋아해서 그런지 네. 스키장에서뿐만 아니라 그 청바지 위에 같이 입을 수 있는 패딩 점퍼 스타일의 보드복이 탐나는데요. 네.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소매 부분이 탈부착이 가능한 제품은 조끼로도 활용이 가능해서 아주 멋스러운 연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보드복도 보드복이지만요. 네. 일단 뭐 액세서리 같은 거 있잖아요. 고글이라든지 모자, 뭐 장갑 이런 거. 저는 이런 액세서리에 참 관심이 많아요. 네. 뭐 액세서리 스타일링법 뭐 없을까요? 네, 보드복만으로는 부족한 느낌이 든다면 네.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줄 수 있는데요. 보드복이 무채색일 경우에는 화려하거나 큰 액세서리를 착용해서 포인트를 주고 네. 또 네. 특히 이때 함께 착용할 니트 모자는 보드복과 비슷한 색상을 사용하면 더욱 세련된 스타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우리 이번에 보드복 한 벌 장만해서 스키장 가는 건가요? 고고씨! 좋습니다.
아니 요즘에 시즌을 맞아가지고요. 네. 스키장에서도 마케팅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뭐 무슨 뭐 최대 40% 할인해주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스키 장비를 착용을 하고 바로 슬로프로 올라가는 그런 장비도 있대요. 대박이죠. 네. 그러니까 현정 씨, 피디님한테 스키장 MT 한번 가자고 좀 네. 애교 좀 따라봐요. 피디님, 우리 보드 타러 가요. 우리 PD님 반쯤 넘어오셨다. 다 넘어갔어요. 네. 우리 방송 끝나고 그 스키 타러 MT 고고. 고고 플랜 짜요.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위한 본격 메디컬 뷰티 가이드, 내 몸의 변화, 체인지.